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빠져서 퇴사를 결심하고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이 바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스마트 스토어였습니다. 유튜버 신사임당의 창업 다마고치 편을 2019년 초반에 보고 알고리즘대로 흘러갔어요. 신사임당에 출연했던 류켄두이님의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아이템 선정, 주요 키워드로 상품명 짓기, 상세 페이지 만들기, 홍보, 택배 발송 방법 선택해서 주문 처리, 고객의 문의, 클레임 등등 관리하기로 정리가 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 순서대로 제가 대박낸 아이템을 재고 없이 모두 팔고도 스마트 스토어를 접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자여서 남편의 계정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이템 선정인 것 같아요. 위탁으로 할 것인지 사입으로 재고를 놔두고 판매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니까요. 먼저 경험치를 위해서 도매국 상품을 올려보면서 감을 잡아갔습니다. 위탁으로는 딱 2개 팔아봤어요. 도매 사이트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상품은 주문이 들어와서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미 품절인 경우도 많아서 고객 취소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위탁 판매는 제가 마음을 졸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아이템을 찾을 때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를 참고하거나 네이버 쇼핑판에 들어가서 전체 카테고리를 열어서 뭘 팔아볼까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이트 알리바바에서 샘플로 미니 와플 기계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전기 제품은 인증받는 과정도 엄청 복잡해서 일단 알리바바 경험치나 쌓아보자 싶어 주문한 거지만 완전히 분해 상태로 도착했어요. 열정이 확 사그라들더라고요. 열심히 찾던 중에 도매국 상품들을 구경하다가 문구류 도매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해서 아이들 놀이꾸러미를 구성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가가 낮아서 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었지만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를 어떻게 파나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완구를 구성해서 꾸러미로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상품명을 짓기 위해 아이템 스카우트나 블랙키위 같은 사이트에서 주요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들을 구성해서 상품명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인데요.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기도 했지만 미리 캔버스 같은 사이트에서 사진과 글만 넣어주면 되는 틀을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웹디자이너 저리 가라 할 상세 페이지 만들기가 쉬웠어요. 사입해서 제가 만든 상품이다 보니 사진을 제가 찍어야 하잖아요. 직장 일찍 마치는 날에는 물건을 싸들고 동네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조명이 밝은 카페에서 찍으니까 저 같은 촬영 똥손도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홍보입니다. 초반에는 후기가 없으니까 네이버 쇼핑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클릭당 가장 낮은 비용을 선택해서 하루에 5,000원 넘지 않게 설정을 해두고 시작했습니다.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용이 부담되었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단가가 낮아서 개당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광고비를 너무 많이 부담할 수 없었거든요. 류켄두이님 강의에서 배운 영원 홍보 방법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유튜버 정다르크님의 물고트기 영상도 강추합니다. 맘카페에 가입해서 광고 아닌 척 글을 남기는 방법도 효과가 좋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제가 드러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피해서 하다 보니 영원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주문이 없어서 스마트 스토어보다 수수료가 훨씬 높지만 옥션, 지마켓, 쿠팡, 11번가에도 가입하고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옥션과 쿠팡에서 주문 3개 정도 받아봤어요. 퇴사 준비로 경험치 올리려고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제가 평소 좋아하는 아이들 놀잇감으로 상품을 구성하니까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3주가 지나도 주문이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옥션에서 한꺼번에 40개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개, 또 70개, 144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비드-19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2020년 초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아예 문을 닫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기관들에서 제 상품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상해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도 아이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집콕 놀이템 꾸러미로 대량 주문을 마구 하는 거예요. 처음 이 상품을 기획할 때 의도는 아이들이 비싼 장난감을 사도 2, 3일이면 실증을 내니까 저렴한 손놀이 장난감을 지어줘 봐라. 캠핑 갈 때도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놀거리 가득이다. 휴대폰 대신에 이 장난감들을 주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싶어서 두 번째 꾸러미도 만들고 세 번째 꾸러미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저는 상품 등록만 해놓고 후처리는 시어머니, 남편, 친정엄마가 다 처리해 주어서 퇴근 후에 재고만 확인하면 되니까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 왜 접었냐고요? 코로나로 집콕하는 아이들을 겨냥한 꾸러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상품을 따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션, 지마켓, 쿠팡 또는 직접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량이 흩어져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되어질 때 제 상품 주문량이 적게 표시됐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도매가를 다 알잖아요. 그분들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애초에 가격 책정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일이 상품 구성하고 포장하는 인건비 같은 건 아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단가가 낮은 몇백 원짜리 중국산 완구류다 보니 불량이 있을까봐 팔고 나서 내내 조마조마했어요. 초보여서 그렇기도 했겠지만요. 여러가지 물건의 조합이어서 구성 중에 하나만 수급이 불안정해도 다른 물건까지 팔 수 없게 돼서 힘들었어요. 맘카페 등에 홍보했을 때 댓글로 판매처도 묻고 상품에 관심을 엄청 보이길래 재고를 확 늘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기획한 상품이 인기가 많아지면 바로 비슷한 상품이 올라오는데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해본 전문가들이 결국 브랜드 상품을 팔아야 가격 경쟁이나 가격 출혈이 없다고 하나 봐요. 어린이 기관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홍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유치원 리스트를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직접 제작한 전단지를 보내는 거였거든요. 100곳에 우편 발송을 했는데 한 곳에서 40개 주문 받아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주문량이면 제가 벌써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가격 책정을 잘못한 탓에 부자가 못된 채로 쉽게 사그라드는 성격이긴 하지만 나름 불태웠습니다. 운 좋게 시기를 잘 타서 이런 경험도 다 해보았네요. 저도 스테디셀러 같은 꾸준히 잘 팔렸던 상품이 있는데 스포츠 마사지 크림이에요. 그건 남편 통해서 공급받게 되었는데 소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배송비 무료로 가격을 낮추고 키워드 광고도 돌렸어요. 이윤을 조금 적게 남기긴 했지만 판매량과 후기만으로 상위 노출이 될 정도로 꽤나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문이 1도 안 들어왔지만 쇼핑몰 운영에 조금 지친 상태여서 분석해볼 생각도 없이 몇 개의 재고를 남긴 채 끝냈습니다. 그 당시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본업이 바쁠 때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잖아요. 이 놀이꾸러미로 쿠팡 로켓 배송에도 당연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켓 배송 입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현재 최고 트래픽은 쿠팡이잖아요.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겠습니다. 화장품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동남아 고객이 대상인 쇼피코리아에도 상품 등록해서 팔아보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결론이요. 제 멘토이기도 한 자청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스마트 스토어 하지 말라고.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꼭 한 번은 경험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다 겪어보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떤 일에서건 배우는 것이 있고 앞으로 개인 사업을 할 거라면 더더욱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기보다 레벨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거라면 스마트 스토어 강추입니다. 저도 일상생활 중에 끊임없이 아이템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아이템을 찾게 되면 당연히 또 스마트 스토어 할 겁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음 영상의 부업으로는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